안녕하세요. 김종업의 경제부동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부탁드립니다. 12시 40분 현재 미국 선물지수가 3% 넘게 급등하면서 코스피가 2% 넘게 상승 중이며 아시아 증시도 강세를 띠고 있습니다. 유가는 폭등, 금은 상승, 달러와 은은 소폭 하락 중입니다. 서울 집값이 거래를 멈추면서 장기간 침체 국면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대로 간다면 그동안 두세 배 폭등한 서울 집값은 큰 폭의 조정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망둥이, 오늘은 망둥이입니다. 망둥이 사태에 따라 크게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면서도 무서워하는 청룡열차입니다. 자, 이게 그동안에 쭉 올라오기만 했죠. 항상 오르막이 있으면 뭐가 있다? 자, 내리막이 있게 마련입니다. 이제 거의 정상에 서서 약간 내리막 상태. 꼭 이 열차의 모습이 지금 서울 집값의 현실이라고 보여집니다. 서울 강남아파트 집값 폭망 중, 금융위기 내 집 이렇게 잡아라. 실질적으로 지금이 계속 추락하고 있어요. 뭐 여기는 안 떨어졌네, 저기는 안 떨어졌네. 그런데 거래가 지금 안 될 뿐이죠. 물론 일부 지역 거래가 되려면 싸게 내놔야 합니다. 아직까지 6억 미만은 뭐 그렇게 많이 빠진 건 아니지만 일단 선도주자가 빠진 다음에 후발주자가 자 연계해가지고 이어져서 떨어지는 거예요. 자, 이거 한번 보실래요? 망둥이발 집값 폭락 시나리오 아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지금 망둥이가 장기화될 태세입니다. 줄어든다고 하더라도 이 망둥이 환자가 줄어든다고 하더라도 이게 끝난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나라 그냥 두 자리 숫자로 확 줄었지만 지금 정상화된 거 없잖아요. 원래 우리나라는 개방해서 지금 큰 문제가 없었긴 했지만 지금 계속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도 똑같아요. 자, 아무래도 꺾이면 증시나 이런 부분들은 상승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렇지만 큰 틀에서 다시 제2의 문제점이 발생될 가능성이 커요. 아무튼 장기화되고 1차 주가 폭락 그리고 경제 위기설이 난무할 겁니다. 이게 바로 1439까지 코스피가 추락을 했었잖아요. 바로 1차 주가 대폭락이고 경제 위기설까지 대두되면서 지금은 1700선까지 반등을 하고 있지만 아마 상단, 박스권 상단인 1800이나 1850을 치고 올라갈 것인가 이게 고비가 됩니다. 지금 단계는 바로 이 시점이에요. 1700 중후반대 코스피. 자, 이 다음에 또 터질 일들은 실업사태, 고용 문제가 아주 심각하게 터질 겁니다. 우리나라 문제만이 아니라 아마 미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들이 심각할 거예요. 생산, 소비, 투자, 제조, 고용, 성장 이런 것들이 올스톱 상태에 빠지게 되겠죠. 글자 그대로 패닉입니다. 조금 더 확대되면 이제 2차 주가 폭락이 이어질 가능성도 있어요. 회복 시에 WD 위협성, 즉 무슨 말이냐? 설령 1800, 1900까지 뭐 코스피 지수뿐만 아니라 각국의 증시가 회복된다고 하더라도 2차 주가 폭락, 그것은 이제 이 망둥이 사태 때문에 금융위기가 터진 거죠. 그래서 더블딥, 떨었다가 회복하는 듯 하더니 다시 떨어져 가지고 문제가 되는 거. 각국 경제위기, 경제공황, 지금은요 경제 위기 단계를 넘어선 경제 공황도 점치는 학자들이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부동산 대폭락 2에서 4년 장기화. 경제 위기가 터지게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부동산은 대폭락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에요. 설령 경제 위기가 터지지 않더라도 이 망둥이 사태로 인해서 경제가 상당히 마비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심리가 악화돼 가지고 2, 4년 장기적으로 집값이 떨어지게 되면 30%에서 50% 가까이 집값 하락 가능성도 높습니다. 자, 이게 다시 또 계속 악순환의 고리를 형성할 수 있어요. 경제위기 4년간 폭락시 아파트 투자 전략.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하고자 하는 말은 이겁니다. 여러분들 위기는 기회다. 뭐 표로만 끝이면 안 돼요. 내가 실천해 가지고 돈을 벌어야죠. 먼저 여러분들이 이제 돈이 되는 대로 잡는 거예요. 강남 아파트, 특히 재건축이 유리합니다. 자, 이쪽으로 무조건 들어가는 게 좋아요. 지금 시세 보지 마세요. 지금 시세에서 30%에서 50% 떨었다고 생각을 하고 들어가라고요. 즉, 지금 25억짜리들 그냥 15억으로 생각하고 접근하라고요. 그래도 나는 강남 힘들다. 그러면 한강변에 한
15억 정도 하는 것들 10억이나 9억 이렇게 떨어질 거 아닙니까? 도심권도 한 12, 3억 하는 것들 한 7, 8억으로 떨어질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아무튼 강남 아파트, 한강변, 도심 이렇게 고가 아파트에 집중해라. 두 번째, 이제 어느 지역이 됐던 고가 아파트, 즉 비쌀수록 좋습니다. 왜 비쌀수록 좋냐? 많이 떨어지니까 그래요. 비싼 아파트들의 특징은 가격이 비싼 만큼 많이 떨어지지만 비율도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 상상 초월입니다. 그리고 하락폭이 심한 아파트도 매수 영순이에요. 비록 가격이 조금 낮더라도 하락폭이 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 분당 등 아파트가 좋습니다. 웬만하면 서울이 좋고요. 분당이나 좀 강남 성향이 강한 곳들, 분당 굳이 따지자면 평촌, 뭐 안양, 과천, 광명, 용인, 하남 대략 한 이 정도를 꼽을 수가 있어요. 나머지 곳들은 리스크가 큽니다. 폭락장에 꼭 알아둘 일이 있어요. 내가 돈 여유가 있다, 추가 매수하셔도 돼요. 그때는 집사야 애국자라고 했잖아요. 왜? 집값이 계속 추락할 때니까. 폭락장에는 갭 투자를 하든 뭐 하시든 추가 매수. 어디에다가? 서울이나 강남 성향 인접 지역에만. 그 다음에 갈아타기도 괜찮습니다. 상투장에는 내 거보다 제가 더 적기 때문에 갈아타는 것은 무모한 거예요. 오히려 폭락장에 내 것이 더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갈아탄 게 더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하지만 집값이 폭락한 상황에서는 달라요. 이때 안 갈아타면 언제 갈아타요? 내 거 2억 떨어진 거 그냥 제껴버리고요. 5억 떨어진 걸로 가시라고요. 그렇게 강남이든 서울로 가고 싶었던 분들 이때가 기회예요. 빚투자 하셔도 됩니다. 물론 무리한 빚투자를 하라는 건 아니에요. 자, 통상적으로 본인이 갚을 수만 있다면 하락장의 빚은 다다익선입니다. 소형 아파트 집중적으로 매수하십시오. 자, 똘똘한 아파트 10억 투자하는 게 낫습니까? 소형 아파트 10억 원어치 여러 개를 잡는 게 낫습니까? 이건 볼 것도 없이 소형 아파트 여러 채가 나아요. 물론 임대주택 사업을 내야겠죠. 지금은 임대주택 사업이 서민들의 집을 앗아가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좋지 않지만 집값 하락장에는 경제 위기로부터 구해줄 수 있는 상황이라서 집값 여러 채 잡는 것도 무난하다고 봅니다. 즉 금리의 인상과 인하 정책과도 연관됐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이처럼 경제위기 또는 경제위기가 아니라도 1에서 4년 대폭락할 때 투자 전략, 자, 강남 아파트, 고가 아파트, 하락폭 심한 아파트, 서울이나 분당, 강남 성향이 강한 곳, 폭락장 추가 매수 갈아타기 빚투자, 소형 아파트 여러 채가 똘똘한 한 채보다 낫다. 부동산 대세 하락 위험성, 자, 대출 제한,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보유세 부담이 현실화됐어요. 그래서 지금 총선에서 1주택자들은 보유세를 좀 감해주자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자, 1주택 감해주고 다주택자 감해주고 임대주택 사업자들 감해주면 뭐합니까? 자, 다주택자들은 절대 감해주면 안 됩니다. 특히 임대주택 사업 이 시점에서는요 좀 강하게 몰아붙여야죠. 망둥이로 인한 경제 침체, 주택시장 위축하고 매수 심리가 크게 지금 감소됐다는 게 문제예요. 이거예요, 이거. 지금 망둥이 사태 때문에 매수 심리가 아주 급감하고 있습니다. 서울 선도 아파트 폭락 50지수 11개월 만에 추락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1개월 만에. 지금 아주 위험해요. 강남과 고가 아파트 서울 재건축 9주째 하락. 이번 주는 낙폭이 더 커질 가능성이 커요. 이제 10주째 하락이 되겠죠. 서울 아파트 하락 전환했습니다.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도 자 0.02%대로 지금 전환됐고요. 10개월 만에 하락 반전됐다. 매물은 쌓이고 있고 매수자는 실종됐고 대세 하락, 전형적인 하락 초기의 모습입니다. 지금 떨어지지 않았어요. 아침 몇 달 됐다고 떨어지길 바랍니까? 이대로 지금 어떤 곳은요 이대로 오랫동안 거래가 안 되다가 딱 6개월이나 1년 있다가 딱 거래돼요. 근데 재밌는 사실, 자 지금 8억에 나와 있는 매물 시소하다가 거래가 안 되다가 딱 1년 지나서 하락하면 이거 얼마로 떨어진 줄 아세요? 7억이나 6억대에서 거래된 가격으로 그때부터 쫙 하나가 뜨기 시작하면 줄줄이 사탕으로 뜨기 시작해요. 여러분들 한번 과거 실거래가 조사를 한번 보세요. 자, 2017년, 18년, 19년 거래 절벽 이번엔 다르다. 예전에는 거래 절벽 했다가 또 올라가고 거래 절벽 했다가 또 올라가고
그런데 이번엔 다르다 이 말이에요. 뭔 말이냐. 2017년 802 대책 때 8월 달에 1만 건까지 거래됐던 게 자, 10월 기준으로 거의 1000건까지 확 떨어지죠. 그런데 이게 결국은 여기서 가다가 또 올랐잖아요. 2018년 9.13 대책 서울 거래량 역시 1만 2천 건 됐다가 11월 달에 확 떨어지고 오랫동안 꽤 가는 듯 하다니 역시 올라갔어요. 자, 2019년 이제 작년 12.16 대책 서울 거래량 역시 1만 건. 지금은 새쌍둥이죠. 새쌍둥이. 모양도 비슷하네. 1년 만에 거래 나온 거. 자, 그러다가 1000건으로 떨어져갖고 이제 이게 여기서 올라가느냐 마느냐 했는데 망둥이가 터졌어요. 이거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게 현 정부가 억지로 끌어올리지 않은 한은 집값은 너무 거품이 심한 관계로 정말로 전망이 좋지 않습니다. 정부 대책 이후 3개월 이후 거래량 1만 건 이상에서 1,000건대로 90% 감소. 물론 최종은 한 2,000건대로 감소가 됐는데 지금 현재 다시 또 줄어들고 있죠. 자, 그러면 과거 금융위기 집값 하락 사이클 보자고요. 자, 2008년 미국 금융위기 때 여기 보세요. 이렇게 떨어졌죠. 자, 떨어지다가 다시 좀 반등 좀 하는 듯 하더니 이렇게 2013년까지 추락합니다. 이거. 자, 그러니까 크게 보면 이렇게 떨어졌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현 정부 때 이렇게 많이 올라가다가 지금 망둥이 사건으로 이렇게 떨어졌어요. 근데 여러분들 꼭 한 가지 알고 넘어갈 게 있어요. 이때 엄청나게 뛴 것으로 나오고 현 정부에서는 조금 뛴 것으로 나오죠. 절대 그렇지 않아. 이렇게 뛰었어요. 자, 여러분들 상상을 해보세요. 집값이 서울 중위권 가격이 2배 뛰었는데 지금 여기서 끝났겠어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비교했지만 한국감정원 그거에만 믿지 말라고 했죠. 몇 가지 치솟다가 이렇게 내려온 거예요. 자, 그다음에 서울 경제위기. 자, 각국의 경제위기, 서울 집값 2025년까지 떨어진다. 여기 보시면 실질적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때 올라가다가 글로벌 금융위기 때 이렇게 약 5년간 하락했고 여기서 6년간 꾸준히 올라가지고 2020년까지도 올랐죠. 정말 많이 뛰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지금 기로에 서 있고 약간 빠진 상황인데 이게 이렇게 갈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고가 아파트 하락 시작, 경제위기 집값 폭락 사례를 볼까요? 실질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 9.13 대책 때 이렇게 결국은 이렇게 떨어뜨려 놓은 걸 억지로 끌어올려 가지고 올라갔어요. 집값이. 이번에 자, 망둥이 사태로 이렇게 떨어지고 있네요. 이게 이렇게 갈 가능성이 높다 이거죠. 자, 실질적으로 과거의 사례 보면 이거 IMF 때 이렇게 떨어졌죠. 집값. 그러다가 올라가는 듯 하다가 이거 2008년 미국 금융위기 때 떨어졌고 그러니 결국은 좀 올라갔는데 2013년 실질적으로 2013년은 금융위기 후유증이긴 하지만 금융위기라고 할 수 없는데 이렇게 많이 떨어졌네요. 자, 지금 이어서 이렇게 올라왔죠. 지금 현재 여기에요. 여기. 자, 이제 떨어지는 건 뭐 기정사실로 보여지네요. 부동산 냉각, 갭 투자 줄고 부자들 부동산 줄였다. 부동산 시장 냉각에 서울 갭 투자 15.1에서 3.5%로 급감. 누가 이 시점에서 갭 투자하려고 하겠어요. 가뜩이나 서울 같은 경우 집값이 과거에 너무 많이 폭등해가지고 갭 투자 간격도 큽니다. 이게 보세요. 12월 달에 15.1%가 2월 달에 3.5%로 확 줄었어요. 세 달만 놓고 볼 수는 없죠. 물론 3월, 4월 갈수록 줄어들 것으로 예상합니다. 갭 투자가 줄었다는 것은 메리트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만큼. 실질적으로 부자들도 지금 6년 만에 줄였습니다. 2019년에 줄였어요. 자, 2020년도 이렇게 줄여나갈 가능성이 높아요. 단 지방 사람들만 지금 강남 아파트가 비싼지 싼지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 못하고 매수하는 거예요. 자, 서울과 강남 매매 우위 지수 끝없는 추락. 실질적으로 보세요. 자, 강북 109, 서울 101, 강남 94. 100이 넘어야 100을 기준으로 해서 위로 가면 매도자가 우위인데 밑으로 가면 매수자가 우위예요. 자, 보시면 3월 9일부터 30일까지 급추락하고 있죠. 강북도 82, 74, 강남은 심지어는 68이에요. 여러분들 100에서 90도 아니고 60, 70, 80은요 사실상 준금융위기 상황이에요. 지금 얼마나 얼어붙었는지 알겠죠. 망둥이 사태로. 단순히 망둥이 사태만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아마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강남 3구 전세 거래 40%나 줄었어요. 전세 거래량도 확 줄었습니다. 재건축 7년 만에 최대 낙폭입니다. 자, 근데 재밌는 게 규제의 역설.
자, 노도강이라고 노원, 도봉, 강북이요. 수원, 영통보다 집값이 더 싸요. 자, 여기 보세요. 39, 44, 46, 수원, 영통 47. 어떻게 된 게 영통이 비싸? 이거는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만큼 최근에 뭐 기재기로 계속 집값이 뛰었는데 거품이 엄청 심하다는 거죠. 이건 여기 보지도 마세요. 보지도 마세요. 여기는 영통은 특히 비싼 걸 보지도 말라는 거예요. 뭐 2억짜리, 3억짜리 이런 걸 보지도 말라는 게 아니라 랜드마크. 자, 각 경기도의 랜드마크, 지방의 랜드마크 아주 안 좋습니다. 아주 안 좋아요. 싼 거 잡으세요. 차라리 잡고 싶다면. 인천도 마찬가지예요. 송도 쪽 비싼 곳들 엄청 많잖아요. 그런 것들 새 거라고 안 떨어진다고요? 자, 두고 보자고요. 인천 연수도 지금 엄청나게 거품이 심해요. 재건축 7년 만에 최대 낙폭입니다. 지금 딱 시계를 돌려서 2013년 이때가 가장 집값이 폭락했을 때인데 0.31. 지금도 0.31. 아, 심각하죠. 이게 계속 이어져만 간다면 이건 1년만 빠져도요. 아마 제가 보기에는 강남 20억짜리 12, 3억으로 떨어질 것 같은데요. 1년만 빠져버리면 이렇게 심각합니다. 부동산 안개 속 신중론 대두. 부동산 시장 안개 속 망둥이 신중. 즉 뭔 말이냐. 지금 금매라고 해서 섣부르게 잡지 말라 이겁니다. 금매가 아니에요. 10억짜리가 30억이 됐고 6억짜리 7억짜리가 20억이 됐는데 20억짜리가 지금 3, 4억 빠졌다고 금매? 어리 죽을 무슨 금매겠습니까? 그게? 여기 보세요. 자, 실질적으로 서울 한번 보실까요? 이게 서울. 0으로 내려가고 마이너스 0.2. 서울 동남권은 강남 서초, 송파, 강동, 강남 4군데 갈수록 떨어지고 있네요. 0.12까지. 그리고 서울 아파트 월별 외지인 매매. 근데 재밌는 건 외지인들은 강남 수요가 늘어나고 있어요. 서울 수요는 줄어들고 있고. 이것은 외지인들이 뭔가 감각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좀 더 지나봐야 알겠지만 지금 금매가 진정한 금매냐 보자고요. 6억 이하 아파트 집중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세요. 지금 답 나왔잖아요. 서울 아파트도 수도권도 마찬가지고 이 6억에서 9억 원 그나마 좀 괜찮은데 9억 원 이상은 아예 보지도 않아요. 6억 원 이하만 집중적으로 매입한다는 것은 이것도 지금 거품 심한 거거든요. 6억 이하도. 그런데 그나마 내가 나중에 집값이 떨어져도 어떻게 비벼볼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겠죠. 수도권은 1분기 최고의 거래량을 찍고 지금 급추락하고 있습니다. 거래량이 확 줄어들고 있어요. 여러분들 부자가 될 나이는 몇 살이 좋을까요? 자, 여기 보시면 41.3세 부자들의 평균 시드머니 확보 시점입니다. 이건 68세 현재 약 70세 된 부자들한테 설문을 물어봤더니 언제가 가장 중요합니까? 바로 40대 초반을 얘기해요. 이때 돈을 제대로 못 벌어놓으면 나중에 늙어서 고생한다 이 말이에요. 부자들의 평균 시드머니 확보 시점이 41.3세입니다. 자, 39.7세는 50대 부자 시드머니 확보, 42.5세 60대 부자, 44.7세 70대 이상 부자 시드머니 확보. 자, 부자들 자녀에 대한 증여 시기는 65.2세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지금은 이제 100세 시대잖아요. 그렇다고 40대 때 내가 타이밍을 놓쳤다라고 해서 절망할 건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 제 방송 시청자들이 50대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50대도 늦지 않았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지금이 아주 중요한 시기예요. 무리하게 집 잡지 마시고요. 이 부동산을 제대로 잡아서 또는 추가 매입을 하든 또는 무리하게 잡았으면 매도해야죠. 해가지고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이제 60이란 나이, 50이란 나이 지나면 60 뒤로 훌쩍 지나가요. 왜? 사이클이 10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니까. 자, 노후생활 원천 1순위는 지금 보니까 부동산이 가장 큽니다. 그리고 저금입니다. 부동산과 저금이 60%에 해당돼요. 자, 서울이 아주 바쁘게 움직이고 있네요. 자, 부동산 과연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망둥이가 크게 번창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가 상승은 일시적인 눈속임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박수권 장세에서의 소극적인 투자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부동산은 철저하게 관망 모드를 취하시고 영양가가 없거나 거꾸로 많이 오른 부동산은 처분하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자, 인버스를 너무 저점에 물린 사람들은요,
1700 언저리에서 빨리 던져야 돼. 특히 곱하기 끌고 가시는 분들 큰일 납니다. 그리고 개별 주식 물린 분들 1800 언저리에서 한 손절매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